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0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임모일이 되겠고요. 일진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면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글자죠. 임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 봤을 때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의 기운이라고 해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임수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오행이라고 하는 수를 갖다가 다시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뭘로 나눕니까?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양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에 해당되는 수, 양에 해당되는 수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는 양의 기운,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크다.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계수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물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개념, 호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물은 바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다 다음으로 강이라든가 내지는 큰 호수도 큰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그러한 큰 호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바다였던 것이 땅이 위로 이렇게 융기하면서 바다 자체가 그냥 가둬져서 호수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는 돌고래, 원래 바닷속에서 살았던 돌고래는 그 바다의 환경 자체가 호수가 돼버린 개념이니까 물도 짭짤한 그런 물이 짠맛이 나겠죠. 근데 담수, 이제 민물이 섞이면서 그 짠맛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되면서 생태계도 많이 변화를 했겠지만, 일단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땅이 융기를 해서 호수가 되는 그런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 양수라고 해서 큰 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를 다른 말로 대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수를 생각할 때 딴 건 말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큰 물로서 강호수와 같은데 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면 작은 물이니까, 작은 물 뭐예요? 옹달샘 같은 거죠. 땅에서 솟아오는 뭐 용천수 같은 경우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작은 비, 적당히 내리는 이런 비 같은 경우도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임수가 대해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우로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큰 대해수의 개념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로수의 개념이다. 자, 큰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물은 잔잔할 것 같지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첨벙 움직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큰 물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울이 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쓰나미가 일기도 하면서 내지는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요즘 중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민들레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상시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바람과 비를 몰고 오죠. 그리고 그 물들이 모여서 뚝이 터지거나 하게 되면은 뭐예요? 홍수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도 큰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하는 지성,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인 것이고, 임수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된다? 제어 제방해야 된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쓰고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임수일간이 무토병화를 쓴 것은 임수일간이 왕할 때 쓰는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신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든가, 내지는 해자 쪽 방압을 형성해서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무토병화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하지 않고 신약, 임수일간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병화를 쓰지 않고요.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병화를 쓰지만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금을 쓰고 토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임수와는 달리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과 같아서, 용천수와 같죠. 작은 옹달샘 같은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이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맑고 깨끗함이 특징, 장점이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청징함에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무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수는 왕이 있을 때는 금이 필요 없지만은, 개수는 해자월에 태어나서 개수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항상 신금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건 비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화일간은 병화일간과 달라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정화일간은 모닥불과 같다 그랬죠. 등촉지와. 그래서 병화는 왕할 때는 인성이 필요 없지만은, 정화는 왕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수하고 임수의 차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임수는 왕할 때는 대수와 같아서 굳이 왕한 임수를 다시 인성이 금으로 생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물이 흘러야지 물이 썩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왕하다 하더라도 금 인성 하나 정도는 개수는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 되겠죠. 가을. 그래서 신유술월이 가을인데,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요. 중추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을, 이제 초가을인 신월 지나서 유월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완연한 가을, 깊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술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가을이긴 하지만 바로 술월에서 해월, 자월, 추월로 넘어가게 되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관문과도 같기 때문에 술월은 매우 삭막하고 춥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가을이다라고 봤을 때는 유월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디 산을 가도 단풍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우리 설악산 같은 데는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죠. 저기 백양사 쪽, 그쪽으로 가도 되고요. 또 한라산 쪽도 단풍이 이제 있는데, 설악산하고 백양사 쪽, 그 산이 백양사 쪽이 어떤 산이었죠? 예전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쪽에 단풍 구경 가면 외국 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낙엽이 지고 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6월이 바로 그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6월은 금백수청을 희하는 그런 12계절 중에 유일하게 6월이 바로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설악산 같은데 청불동 계곡이라고 해요. 청불동,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청불동 계곡 가게 되면은 물이 하얀 깨끗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단풍이 이렇게 져 있겠죠.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봐 드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위도 깨끗하고 바위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죠. 이 바위가 뭡니까? 바위가 금이고요. 물은 수가 되죠. 그래서 바위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하다 그래서 금수쌍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금백수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백수청은 뭐예요? 금은 하얗고 바위는 하얗고 물은 깨끗하다,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봐도 12개월 중에서 하늘도 굉장히 높고 파라면서 시야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봄 같은 데는 황사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보기가 어렵고, 여름에 너무 뜨겁고, 가을 같은 경우가 지금이 가장 청명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이 6월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비록 큰 바다 대해수이긴 하지만 임수라고 하는 자체도 물이죠. 수이기 때문에 바다도 깨끗한 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꼭 임수를 바다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큰 계곡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 신월과 달리 6월의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6월의 임수는 무토병화를 쓰지 않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 병화 가지고는 조구를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가지고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즉 우리 먹는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임수는 6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무토기토가 있을 때는 차라리 간목으로 재해서 금백수정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특수한 시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럼요, 임수가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떨까요? 내지는 자수가 아니라 뭐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경우에도 임수가 금백수정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6월에 임수가 금백수정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가 그렇게 자수를 볼 때나 신금을 볼 때처럼 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백수정, 금수쌍청을 좋아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계절적 6월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리 논하는 것인데, 만약에 6월에 자수가 있다거나, 만약에 6월에 신금이 있다거나, 만약에 6월에 자수 신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수는 어떤 임수? 그냥 평범한 임수가 아니라 자의 뿌리를 든, 신의 뿌리를 든 큰 물이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다시 충분하는 그런 임수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6월이라 하더라도 무토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자수라든가 신금을 받는데 무토가 없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간목으로서 왕수의 이윤을 설기해서 병화를 생겨주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 임수 자체가 자수 신금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토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6월이라고 하는 금백수정을 좋아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계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명식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월지가 어떤 월지냐를 놓고 보는데, 오늘 임수,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유금은 금인데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음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 즉 임수 입장에서 금은 인성이 되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는 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관계? 정인의 관계, 정인, 격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연간에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앙적인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도 왕하고 금도 왕하다. 그래서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달 중에서 12개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깨끗한 계절이 6월이 되겠고, 금이 깨끗하니까 물도 같이 깨끗해질 수 있죠. 그래서 6월의 임수는 금백 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금이 깨끗하고 수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뭘 보지 말아야 된다? 토를 봐서는 안 된다. 토를 보게 되면 금은 오금이 될 것이고요, 수는 탁수가 되겠죠. 탁수. 그래서 토를 보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축토, 임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는 물론 정관이 되겠지만, 축토가 금백수청해야 되는 6월에 축토를 보게 되면은 탁기가 조금 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월지 유금을 받기 때문에 유축이 합을 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축토 하나 정도 있는 것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일지에는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가 되는데, 이모일주 농마동향이라고 하죠. 아니면 재관쌍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마동향, 재관쌍미. 이거는 뭐냐면 오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이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 있습니다.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녹은 뭘 말하냐면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말마자, 마는 뭐냐면 정제를 뜻합니다. 재관, 여기서도 재성은 정제를 뜻하는 것이고, 관은 정관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녹마동향은 뭐예요? 녹과 말이, 즉 정관 정제가 동향, 우리 그 향후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말을 하죠.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고향에 있다는 뜻이죠. 정관인 기토하고 정제인 정화가 오중의 한 고장에 있다 해서 농마동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관상미는 정제와 정관이 쌍으로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수가 오를 보게 되면 일지 밑에 정관 정제가 있기 때문에 농마동향 재관상미라고 해서, 사주국세만 좀 좋다라고 하면 남편덕, 제덕, 처덕이 모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중에 임수가 금백수성을 좋아하는데, 화를 보게 되면 화는 물론 금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뭐냐면 조후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오화는 용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것은, 이 정화는 원래는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정화가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게 됩니다. 오늘 국세는 뭐냐면 토기가 있다 하더라도 유축 합해서 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오화를 보는 것도 농마동향 재관상미로서 나쁘지 않은데,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하고 탐합하는 것이, 요것이 조금은 사주가 좀 탁한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임수,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유축합하고 오화를 봐서 조우할 수 있고, 좀 금이 왕하다 싶으면 이 정화로 금을 제할 수 있죠. 특히나 6월에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던 단점, 임수가 정화하고 탐합하는 것이 좀 단점인데, 더 큰 문제는 시제 자수를 보게 되면 일지는 오화하고 뭐가 됩니까? 좌우충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뭐 좌우 쌍포라고 해서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데, 제가 봐서 좌우 쌍포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좌우 쌍포격이 돼서 제가 좋게 된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격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경자시가 되면은 좌우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수를 봐서 임수가 해 뿌리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6월에 임수가 예를 들어서 금백수성이 아니라 임수가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왕해지기
무토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주구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무토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금백수청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죠? 이거는 금수 화밖에 없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통관하게 되면은 뭐 식신생재를 하거나 아니면 상관생재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주 전반이 좀 평화로운 국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군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호, 회국 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임수가 해서 뭐 화두왕이 지고 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수도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뭐 이건 비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화도 충분하고 이거 인중에 있는 병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금백수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금백수청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운에서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은 수운을 가도 금수운을 가도 화운만 아니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오히려 우화하고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비슷한 생시 같지만은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묘목은 승목이고요. 인목은 승목이 아니죠. 그리고 인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중 병화가 있는 것과 병화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수가 투출해서 정화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정화하고 탐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수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6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고 오화 하나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화운을 가게 되는 것이 어떨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봐요. 특히 가보대운, 을미대운 같은 경우는 충미충도 되는 데다가 간목이 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다시 화가 살아나서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은 금을 갖다가 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묘시도 마찬가지로 화운, 특히 화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지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진토 가지고 뭐 임수를 제방하고 하는 그런 용도는 없고요.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 토를 갖다가 억제해서 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백수청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토가 전혀 없는 것과 토가 있지만 목으로서 통제시켜 주어서 정화시키는 것하고는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간판이라고 하는 거 있죠. 6월에 임수가 금백수청을 희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격을 이루는 것과 격을 이루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도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화운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요걸 보죠. 이 무신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축 회금에 신금까지 투출돼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충분하는 성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은 중에 이 경우가 바로 뭐예요?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가 신을 얻으면 이때는 뭐예요?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 지성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 이거 무토도 약하지 않습니다. 오화에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가 정화하고 합도하지 않죠. 그러면 나름대로 국세가, 이것도 금백수성은 아니죠. 이거는 하지만 국세 자체가 임수도 왕하고 칠살의 무토도 왕하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생살지권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생살직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살여탈권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직업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판사는 판결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군인도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변호사 새치혈을 가지고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살여탈권이죠. 우리 옛날로 따지면은 도축업자 있죠. 도축업자, 사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직업 도축업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칠살이 있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직업이 어떠냐? 강한
직업을 갖는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두고 안에서 가만히 앉아,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사무직을 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나가서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든 아니면 검찰직이 되든 좀 무시무시한 좀 파워를 쥐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금백수청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무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금백수청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쓰게 되면 이건 칠살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금백수청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건 순리를 따르는 것이죠. 순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관 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것이고, 저렇게 칠살을 쓰게 되면 무관 쪽이죠. 그래서 제가 군인, 경찰, 검찰 좀 무시무시한 파워를 쓸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